우선 인프라 부분에서 볼 수 있는 거는 각각의 블록체인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유통이 얼마나 더 왕성하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살펴봤을 때 스테이블 코인의 공급, 유통이 더 많은 체인이 더 좋은 체인이라고 보는 것이 기본적으로 자연스럽겠죠. 네, 그러면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들을 주목해야 되는가? 네, 크롱님들 반갑습니다. 박종환 작가입니다. 네, 오늘 월요일입니다. 우리 크롱님들 이번 한 주도 힘차게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일은 대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에서도요, 시황과 그리고 저녁 영상을 다 쉬어갑니다. 우리 크롱님들 내일 대선 꼭 투표 참여하시고 좋은 후보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요, 스테이블 코인과 관련해서 규제와 관련된 이야기들 한번 나눠볼 텐데요. 전체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미국에서 최종 통과될 경우에 어떤 알트코인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가, 그 코인들을 몇 가지 대표적인 코인들을 언급을 하고 또 추가적으로 어떻게 하면 그런 코인들을 찾아낼 수 있는가, 이 방법론에 집중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네, 먼저 최근에 비트코인이 신고점을 경신했던 이유, 직접적인 이유에 대해서 스테이블 코인 규제 법안이 상원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이런 기사들이 전해졌죠. 그런데 이거는요, 조금 더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상원을 통과한 것이 아니라요, 최종 심의 단계에 돌입을 한 겁니다. 즉 심의를 할 수 있게 그 구간을 통과를 했기 때문에 이제 본회의에 본격적으로 상정이 돼서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통과가 되면은 이제 상원을 통과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는 이 부분들이 더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오히려 다 통과가 되고 나면 오히려 조정을 받을 수 있고, 즉 바이 더 루머 셀 더 뉴스죠. 지금 시점에서 새로운 구간들이 하나하나 넘어설 때마다 비트코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열려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어떤 것들이 유리한가, 왜 암호화폐 시장에서 호재가 되는가, 이 부분들 간단하게만 점검을 해볼 텐데요. 자, 우선 이 법안은요, 스테이블 코인 발행자의 라이선스를 취득하게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규제 자체의 권한이 연방정부에 있기 때문에 더 유연하게 이 라이선스를 부여할 수 있고, 여기에는 빅테크와 미국의 대형은행들도 대거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100% 준비금을 확보해가지고 안전하게 스테이블 코인을 운영을 해야 되고요. 공시 의무 같은 것들도 잘 지켜야 되기 때문에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안전하게 암호화폐 시장에서 투자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부분들은요, 만약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가 됐을 때는 이 스테이블 코인이 제도권으로 본격적으로 편입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관 자금들이 더 본격적으로 많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결국 기관의 자본들이 들어올 수 있다는 것들은 이 규모가 월등하게 더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겠죠. 자, 다음으로는 스테이블 코인 리스크를 해소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 스테이블 코인 안전한 거 맞아, USDT 이거 뭔가 좀 불안한데, 이런 관점들이 있었다면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즉 테러 사태와 같은 불행한 사태들을 이제는 방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이 본격화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스테이블 코인도 알트코인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즉 암호화폐이기 때문에 크립토와 달러의 연동이 더 강화가 되면서 이 시장에 많은 유동성들이 들어오게 됩니다. 결국은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붐업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열쇠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요, 블록체인 기반의 결제와 송금도 더 활성화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합법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가능성이 더 열려지게 된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암호화폐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규제 신호로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지속 가능한 성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결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될 경우에 암호화폐 시장에 왜 중요한 호재가 되는지를 말씀을 드렸다면은, 이번에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가 되면은 어떤 알트코인들이 호재를 얻을 수 있는가, 이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볼 텐데요. 제가 오피셜 클럽을 통해서 이미 이전에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될 경우 가장 큰 수혜를 얻을 수 있는 알트코인과 트럼프 임기 동안에 주목해야 되는 알트코인 톱5, 이것도 역시나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됐을 때 호재가 될 수 있는 코인인데요, 이렇게 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게시물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방향성 자체는 다릅니다. 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우리 크롱님들께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이제는 방법론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은 코인을 찾을 수 있을까, 이 부분들을 한번 점검해 볼 텐데요. 두 가지 정도를 한번 나눠서 보겠습니다. 자, 쉽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코인이 좋을까, 이 부분들을 설명할 때는 결국은 두 가지 관점인데요. 첫 번째는 인프라 차원에서 어떤 코인들이 좋을지, 이 부분들을 점검해야 됩니다. 다음으로는 특정한 서비스 차원에서 어떤 코인이 좋은지도 점검을 해야 되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인프라 차원에서는 어떤 걸 주목해서 봐야 되느냐? 기본적으로 그 기반이 되는 레이어 1을 주목을 하셔야 되고, 모든 프로젝트가 대부분 활용을 하는 오라클도 중요하게 보셔야 됩니다. 즉, 인프라 차원에서 이 두 가지를 주목해서 본다면 서비스 측면에서는 디파이와 RWA를 주목해서 보시는 것이 좋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호재에 대해서 가격 상승의 측면에서는 서비스 영역이 더 크게 나올 수 있겠지만 안정성 측면에서는 인프라가 더 좋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이 인프라와 서비스 부분을 각각 점검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두 가지의 경우에서 제가 예를 들어 본 부분들인데요. 네, 그러면 인프라적인 측면에서 어떤 것들을 주목해야 되는가? 그 핵심적인 포인트들은 레이어 1을 기반으로 한다고 했을 때는 각 체인에서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 유통량, 공급량이 얼마나 왕성하게 늘어나고 있고 많이 유통이 되는지를 보시면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가장 스테이블 코인 관점에서 좋은 체인을 골라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이 가장 높은 알트코인은 무엇이냐? 바로 이더리움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위가 트론인데, 트론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99%가 USDT가 공급이 되고 있는데, USDT 공급량만으로 봤을 때는 이더리움보다도 더 우위에 있습니다. 근데 전체로 봤을 때는 이더리움이 가장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죠. 그리고 3위가 솔라나이고, 그 밑으로 바이낸스 스마트체인과 베이스, 하이퍼리퀴드, 아비트럼 이렇게 쭉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상위권에 있는 코인들은 수혜를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더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외에도 체인의 관점에서 추가적으로 봐야 될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면요. 스텔라 루멘 같은 경우는 RWA 섹터에서 점유율들을 공고하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자, RWA만 딱 따로 떼서 봤을 때, 그 중에서도 국채 분야를 딱 따로 떼서 봤을 때 가장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가는 거는 이더리움입니다. 그야말로 압도적입니다. 그런데 이 외에 2위와 3위 한번 쭉 살펴보시면은 스텔라 루멘이 2위에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다음으로 솔라나, 아비트럼, 아발란체 순위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코인들도 RWA 섹터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국채를 기반으로 한 RWA가 꾸준히 성장한다라고 했을 때는 눈여겨볼 값어치가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사모대출이 점유율이 훨씬 높습니다. 그만큼 RWA 시장에서 사모대출 영역으로 진출하기에 더 용이하다는 거죠. 하지만 향후에 미국 정부를 기반으로 해서 이 RWA 섹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법안을 통과시키는 궁극적인 목적들을 생각했을 때는 국채 기반의 프로젝트들, 국채 기반의 시가총액도 꾸준히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리플 XRP 한번 살펴볼 텐데요. 제가 바로 지난 영상, 일요일 영상에서 XRP와 관련해 가지고 자세한 이야기들을 드렸는데요. RLUSD의 시가총액이 다소 주춤하는 국면들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시면은 급등하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4월에 들어서는 다소 주춤하는 움직임들을 보이고 있는데, 앞으로 리플이 또 한 번 더 이 RLUSD를 통해서 도약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서클달을 계속해서 인수하려고 하는 움직임들, 그리고 이 근간에는 RWA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스텔라 루멘과 이 XRP 같은 경우도 스테이블 코인 법안과 관련해서 호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서비스 차원에서는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 텐데요. 자, 우리가 서비스에서 말씀드렸던 디파이와 그리고 RWA를 말씀을 드렸는데, 디파이에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들은 크게 두 가지로 먼저 다뤄봤을 때, 탈중앙화 대출 프로토콜 분야에서 어떤 코인이 가장 주목받고 있는지와, 그리고 탈중앙화 거래소에서 또 어떤 프로젝트가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가, 이 부분들을 한번 점검을 해봤을 때, 기본적으로 탈중앙화 대출 영역에서는 에이브라고 하는 코인이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고 성장률도 높게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체 디파이의 21% 정도를 에이브가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됐을 때 여기에서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들도 상당히 작용을 하고 대략적으로 50% 내외가 나오고 있다, 이런 집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에이브라고 하는 프로젝트를 1차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다음 두 번째로는 탈중앙화 거래소인데요. 탈중앙화 거래소의 대표 주자는 이더리움 기반의 유니스왑입니다. 유니스왑을 주목해 봐야 되겠죠. 그런데 탈중앙화 거래소 중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에 가장 특화되어 있는 프로젝트는
커브 파이낸스입니다. 이 커브 파이낸스에서 스테이블 코인 유동성이 70에서 80% 정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 커브 파이낸스를 주목하셔야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프로젝트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어떤 특성들을 고려하셔야 되는데, 다이를 발행하는 메이커라고 하는 프로젝트도 있고, USDTB와 USDE라고 하는 이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는 에테나라고 하는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그리고 USDY와 OUSG를 발행하는 온도 파이낸스 프로젝트도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이 세 가지 프로젝트들을 일정 부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더 리스크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프로젝트들이 상대적으로 조금 더 안전하다고 했을 때 이 프로젝트들은 더 신흥에 가까운 프로젝트들이고, 스테이블코인 속성 자체가 굉장히 일드 파밍에 많이 특화된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부분들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요. 합성 달러라고 하죠. 에테나의 USD가 전체 이 스테이블 코인 중에서도 일드 파밍 수익률에서 가장 좋은 흐름을 가져간다라는 집계가 나왔고요. 그만큼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됐을 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런 분석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온도 파이낸스, RWA의 대표 주자이죠. 이 온도 파이낸스 같은 경우도 USDY가 전체 홀더 수로 봤을 때 이 RWA 섹터에서 가장 주목받는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전체 시가총액도요, 시큐리타이즈 다음으로는 가장 높은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중장기적으로 점검할 값어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던 프로젝트들 중에서요, 인프라를 기반으로 한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TVL이 이미 높게 형성된 프로젝트들은 더 안정성 있게 가져갈 수 있는데, 뒤에 말씀드렸던 코인들은 아직까지 신흥 코인들이고 뭔가 새로운 시도들을 하고 있는 코인들이기 때문에 안정성 측면에서는 다소 부족한 부분들이 있고 아직까지 해결해야 될 변수들도 남아있다는 부분들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만큼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부분들 잘 염두에 두시면서 전략 가져가셔야 됩니다. 결국은 오늘 말씀드린 부분들은요, 전체적으로 어떤 특정한 종목에 대한 추천보다는 우리가 특정 종목들을 선택할 때 어떤 부분들에 주안점을 줘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에 집중을 했습니다. 우리 크롱님들께서 그 부분들 잘 염두에 두셔가지고 계속해서 공부해 나가시면은 알트코인 투자로도 좋은 성과 거두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준비한 얘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정중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내일 우리 크롱님들의 행복한 투자, 성공 투자를 응원합니다. 박 작가였습니다.